네, 오늘 시장 지수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건 또 반도체 쪽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분과 또 이야기 자세히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붉은 시장과 함께 하기 때문에 더 기분이 좋습니다. 자, 먼저 중요 지표들이 이번 주 내내 다 발표가 됐어요. 네네. 이거 우리가 좀 소화를 해 나가는 바쁜 한 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아래 공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시장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서 2690선에서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데 2700선 바라보고 네. 싶다라는 기대 있었는데 오늘 그게 좀 가능할까라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은 그 미국발이 컸죠. 그렇죠? 이틀 동안 우리가 하루는 쉬었기 때문에 미국이 대체적으로 한 2% 초반 정도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지수는 4% 상승했고 2에서 4%인데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아시아 증시에서는 한 2% 남짓 상승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일본은 많이 상승하고 있고 3%, 대만도 한 2%, 우리도 약간 못 미치지만은 비슷하게 가고 있죠. 일단은 CPI, PPI가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는 하는 거고 그런데 소매 지표는 잘 나와서 50bp, 0.5%로 확 한꺼번에 빅컷 해야 될 정도로 경기 침체 우려는 없다. 경기 침체 우려는 없고 금리 인하는 한다. 아주 최적의 조합이 이번 주에 전개되었기 때문에 기준을 금리 인하가 빅컷은 없고 천천히 해도 된다. 경기는 솔리드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이유를 다 까먹어도 되는 거죠. 다 까먹어도 뭐하죠? 상당 부분 까먹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AI 고점 논란만 남아있고 개별 주식에 대한 실적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우리 쉴 때 뭐가 나왔죠? 실적이 나왔죠. 2분기 실적, 소부장제, 소부장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한 70%는 잘 나왔어요. 그러면 실적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는 CPI, PPI, 소매 판매 우세를 해서 침체는 없이 금리 인하한다. 그럼 돌아가야죠. 그래서 그 우리 R의 공포, 리세션의 공포는 없어진 거고요. 지금 주가를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이것이 뒤집힐 정도의 다시 한번 리세션이 올라면은 우리 8월 초에 있었던 고용 지표 이상한 것처럼 9월 6일 날 나오는 고용 지표가 이상하게 무너지면은 경기 침체에서 금리나 많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시간이 남았죠. 그래서 지금은 리커버리, 리세션이 아니고 리커버리로 가는 건데 미국 주식이요. 7월 16일 날부터 반도체나 AI의 고점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게 7월 17일부터예요. 16일 좋았거든요. 그리고 8월 들어가서 경기 침체였어요. 경기 침체 제껴놓으면 뭐 남았죠? 고점 논란만 남았잖아요. 네. 미국이 얼마나 빠졌을 것 같아요? 지금 7월 16일 날 주가로 하고 차이가 S&P로서는 한 2%, 나스닥이 4%인데 반도체는 여전히 10% 빠져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오늘 올라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 7.7%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 2% 오르면 5점 몇 프로니까 2%는 오르는 게 당연하고요. 특히 삼성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오르잖아요. 네. 삼성이 오늘 오르는 거 3% 가정하면은 아마도 이게 7월 16일 날 고점 대비 한 9% 빠진 건데 9% 빠지면은 미국의 그 반도체 지수 빠진 거 10%랑 얼추 비슷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3% 올라가면은 대충 7월 16일 날 고점 대비 무너진 거 대비했을 때 얼추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근데 하이닉스는 오늘 많이 올라도 부족합니다. 네. 하이닉스가 6점 몇 프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7% 가까이. 그러면은 7월 16일 날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한 13% 아직도 빠진 상태예요. 오늘 올라도 13% 빠진 건데 네. 마이크론이 오늘 6% 올랐거든요. 네. 6% 올라서 얘네들이 15%인가 16% 빠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키 맞추기 게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서 주가는 2635 정도의 한 200일선 평균 정도를 금요일 날 견뎌냈기 때문에 주가는 네.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아마 121선 정도가 걸려 있는데 121선이 얼마냐면은 2715예요. 2715는 한꺼번에 못 가지만은 이런 분위기라면은 다음 주 정도는 121선 안착을 하게 되면 좀 더 세게 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한꺼번에 50bp 하는 그런 데이터만 안 나오면은 바닥은 확인했고 야금야금 더 올라갈 여지가 반도체, 전력, 이런 거 중심으로.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가는 아주 좋은 몇 가지 섹터 말고는 대체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를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내일부터는 천천히 오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흐름을 좋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시장의 전망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IT 투톱이 갭 메우기 진행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가 된다면 아무래도 더 뚜렷하게 우리 방향성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잭슨홀 미팅 그리고 9월에 FOMC가 될 텐데 앞서 또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긴 했는데요. 이제 그 중요한 건 기준금리 인하는 확실하지만 그 폭이 얼마나 될 것인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와 관련한 전망에 좀 어느 정도 폭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우리는 반도체나 테크에 대해서 뷰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은 아마 9월 달에는 한 번 0.25% 세 번 남았잖아요. 네. 세 번을 할지, 그러니까 0.75가 빠질지 0.5가 빠질지가 비슷비슷한데 이런 정도면은 아마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는 2,800 정도를 노크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세 번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강하다. 한 두 번만 합시다. 9월하고 11월이나 11월 두 번만 하면은 장은 빨리 올라가지 못하는데 이럴 수 있어요. 금리를 빨리빨리 많이 한다는 걸 전제로 깔아서 올라갔던 주식도 있죠.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네. 아니면 이런 수도 있어요. 웃긴 얘기지만 금리가 많이 내려간다. 금리가 어차피 내려가는 방향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다른 얘기인데 일단은 요즘에 조선주가 좋았잖아요. 근데 조선 그 선박에서 네. 돈을 내고 이게 발주를 해주는 입장에서는 급하게 발주 다 하고 나서 앞으로 보니까 금리가 1년 뒤에 보면은 한 1%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선박 발주를 좀 늦출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조선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조선주는 쉬어갈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금리를 빨리 한다는 게 아니고 금리 방향에 잡혔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거고 오늘 그것이 반영되는 거 일부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지만은 금리를 엄청나게 빨리 해가지고 모든 거를 사람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그게 뭐죠? 그게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인데 그거는 그렇게는 빨리 안 되겠네. 네. 그러니까 금리 방향을 잡혀가는데 빨리 안 된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조정받고 많이 올라간 일단 조선주는 발주가 빨리 안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두 개 정도가 피해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를 가야 되다 보니까 그 두 섹터가 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금리의 속도랑 이런 거 관계없이 전체적인 그 테크랑 격을 같이 할 수 있는 거는 제약바이오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수출 잘 되는 거. 그건 뭐죠? 화장품. 네. 뭐 일부는 화장품에 좀 왔다 갔다 부딪혔기 때문에 좀 악유가 있습니다만은 실적이 나오는 중심으로 화장품하고 아까 제약바이오는 유지되고 전력 쪽도 있어요. 그 전력은 반도체랑 똑같이 네, AI 같은 네. 이 중심으로 가면은 아까 빠지는 섹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 장이 유동성이 많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2,900, 3,000은 어렵다 하더라도 2,700 후반 2,800 정도를 노크해 보려고 시도를 9월 달까지는 다시 한번 할 수도 있다. 근데 분기점은 엔비디아 실적하고 네. 9월 6일 날 나오는 8월 달 고용 지표가 확정적으로 나와야지 네. 안심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챙겨봤는데요.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8월의 고용 데이터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좀 잘 금리의 인하 방향성이 잘 지켜지면서 기존에 잘 갔던 반도체부터 해서 수출주 강세가 지속이 되고 거기 제약바이오까지 잘 간다면 2,800 후반? 2,700 후반인가요? 2,700 후반. 2,700 근처. 후반. 네, 2,700 후반에서 2,800 근처까지는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최근에 이 반도체나 테크주 쪽에 영향을 미칠 만한 또 이슈들 볼 게 있을까요? 최근 우리가 쉬는 동안에 있었는데 처음에 이번 주 초에 나왔던 거는 7월 달 대만의 각종 그 매출 나온 거예요. 근데 TSMC 매출이 YY 45% 나온 거 잘 나왔고 또 폭스콘이라고 있어요. 팍스콘이라고 이제 애플 아이폰 만들어주는데 걔네들도 지금 한 22%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엔비디아의 칩을 탑재한 서버를 좀 출시한다 그래서 이제 AI 서버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했고 카메라 모듈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카메라 렌즈 만드는 데 있거든요. 우리 LG 노트 비슷한데 네. 애플로 많이 들어가죠. 카메라 렌즈 만드는 라간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들도 무려 56%나 증가돼서 라간 그냥 폭스콘 TSMC의 7월 대만의 매출이 AI하고 IT의 계절적 성수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게 우리 지금 주시장 관계없이 좋은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얘기는 구글이에요. 구글이 우리가 애플 AI 하죠.
다음 달에 나오는 아이폰 16에서 애플의 시리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보다 한 달 먼저 13일 날 구글이 자기네 그 스마트폰 그 새로운 거 픽셀 하는데 거기에 인공지능 AI 비서 제미나이를 출시했어요. 네. 사람 목소리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애플보다 더 먼저 한 거죠. 그래서 구글의 AI 제미나이에 대한 출시로 분위기를 좀 띄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최근 거는 어제 나온 거죠. 그 반도체 얘기인데 차이나 이코노믹 데일리라는 중국 경제일보인데 여기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이닉스를 인용하면서 하이닉스가 D램을 우리가 HBM 말고 DDR5 D램을 15에서 20% 정도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자기네 커스터머들한테 다 알렸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은 가격 상승이 15에서 20%까지는 예상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보통 10에서 15%이기 때문에 조금 높아요. 그래서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보도하고 구글의 아까 제미나이 AI 인공지능 음성 나오는 거하고 7월달 대만의 업체 실적 나온 거 봤을 때는 사실은 한 열흘간에 이렇게 난리가 났던 이런 주식시장과 관계없이 반도체 밑바닥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는 걸 보여주는 몇 가지 소식들이 나와서 좋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2분기 실적이 우리 소부장주 중에서 네. 확실히 실적이나 아니면 전망이 좋게 나온 거 리포트가 나온 거는 STI 그다음에 뭐 PSK 홀딩스, 테크윈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이거는 14일 날 장마감하고 실적이 나오고 어제 오늘 사이 리포트가 나온 건데 네. 리포트라든지 실적에 대한 분석을 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슈가 참 많았던 만큼 꼼꼼하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런 뉴스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이제 반도체 본격적인 반등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지막으로 딱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도 간밤에 4% 정도 올라갔죠. 급락을 딛고 반등하는 상황에서 월가에서도 매수를 다시 또 추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가 그러면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가는 것인지 당장 우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뷰 어떠세요? 네, 실적은 가장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 것이 UBS에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얼마나 나옵니다고 예측하는 사람이 없죠. 저 역시 예측 못하는데 UBS에서 나온 숫자가 이번에 발표되는 게 5월, 6월, 7월 달에 분기 실적을 8월 28일에 발표하는 건데 회사가 원래 3개월 전에 가이던스 준 것보다 훨씬 높게 가이던스는 280억 불 줬고요. 애널리스트 평균 287억 불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데이터 나오는 거고요. 이 UBS에서는 299억 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나오는 거죠. 네. 그거만큼 최근에 연속으로 오르는 거가 반영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299억 불이 아니고 회사가 좀 280억 불 얼마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내년도 예상한 걸 기준으로 하면은 PER이 30배에서 40배를 주면은 이게 106불에서 140불 정도 나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반등해서 딱 중간에 온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106불 갔을 때가 네. PER 30배 정도 밑을 깨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하다고 보는 것이 맞았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중립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바탕이 실적이 그대로 나오고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나오고 가이던스 중요하죠. 8, 9, 10월 달에 대한 가이던스를 동시에 28일 날 더 좋게 나오면 더 갈 수 있을 것이고 안 그러면 그때까지 올라간 거에서 약간 머물 수도 있는 그런 정도라 보시고 지금은 한 35배 정도, 33배 정도 거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비싸다고도 싸다고도 아주 엄청나게 싸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어느 정도 기대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대가 반영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증권가 가이던스가 높아지면 그 눈높이를 또 못 맞추면 거기에 대한 걱정도 크긴 합니다. 당연하죠. 이걸 또 뛰어넘어줘야지 주가가 올라가면서 국내 반도체 주까지 다 끌고 갈 수 있을 텐데 8월 28일 우리 중요한 기점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20만 원 다시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최근에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앞서 이슈에서 짚어주셨던 D램 가격의 인상 이 부분까지 좀 받아가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더 강한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전고점 돌파 시도까지는 얼마나 남았다고 보세요? 전고점 돌파는 한 10% 이상 올라야죠, 둘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 이상 올라야 되는데 그건 혼자서는 못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늘 이번 주에 공교롭게 좋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비슷한 거 또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되거나 그게 확인되거나 그죠? 더 이렇게 펌프가 돼가지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확인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된다고 긍정적으로만 보면은 얼마 전에 그 고점 논란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고점 논란 완전히 잊어졌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건 잊어버렸잖아요. 아까 리세션에 대한 건 다시 잠깐 리셋합시다. 리커버리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본 거고. 근데 그 반도체 AI 논란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까지 확인할 게 있으니까 100% 없어진 게 아니죠. 일단 그 공포가 없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는 그 뭐죠? 고점 논란에 대한 걸 너무 지나치게 본 거 아니야라고 봤을 때 사람의 평균 마음 자세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8만 원, 하이닉스에서는 18에서 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올라서 그 평정심을 찾는 어느 정도 온 거죠. 이걸 뚫게 되고 아까 그런 뉴스, 아까 반도체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면은 뭐 꼭 8월 28일, 9월까지 안 가고 정고점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동성이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정고점 얼마? 24만 얼마? 그다음에 8만 7천 얼마잖아요. 그 10%, 20% 올라가야 되는데 둘 다 터프합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엔비디아 그 HBM3E가 나오면은 그럼 그 가치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때 10,000원 가치는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나오면 바로 정고점 가겠죠. 하지만 그게 안 나오면은 실적만 가지고 3분기 실적인데 3분기 실적을 지금 막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거는 9월 추석 이후에나 그게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부터 3분기 실적 얘기하기 전에까지는 9월 초반 중반인데 엔비디아 실적하고 아까 고용지표 확인되는 것까지 두 가지 모멘텀이 확실히 더 되면 정고점은 트라이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280일, 2,800을 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비저빌리티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800 놓고 해볼까? 이거는 그런 게 더 받침이 돼야지. 기대는 가질 수 있지만은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하이닉스가 30%, 20% 이상 올라왔어요. 네. 30% 가까이. 삼성전자 더 올라갔지만 좀 더 올라가면은 또 프로핏 테이킹 욕구가 또 생기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딱 이 자리까지 오는데 또 시간도 많이 걸렸지만 여기서 이제 가격 돌파를 딱 해줘야 이제 전고점까지 향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필요 조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정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